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박민 사장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데 이번에 이런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박민 사장님입니다. 맞죠?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적자가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적자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게 광고도 줄고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서 광고가 줄었잖아요. 아까 200억 가량의 적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제가 맞죠? 지금 정리했던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아까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공사의 경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저희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7천억 가까운 돈이 수신료고 콘텐츠 판매가 한 3,800억, 광고가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그렇게 구성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예. 근데 수신료가 통합징수가 언제부터 되던 제도인가요? 그게 그때 94년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사의 특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역대 정권이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정권은 유화책으로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바꿨고요. 전두환 정권은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서 칼라 텔레비전 시대로 바꿨고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공영방송과의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도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폭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한 달 정도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형태를 띠면서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 전까지 방통위는 한 번도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최시중 방통위위원장 이래 오깃 한상혁 위원장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직무대행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직무대행 때 졸속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BS 사장은 경비를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야 될 책임을 진 자리가 바로 KBS 사장 박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지고 분리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일 때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이길 결심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로 살 수 있는 제가 걸 다 알기로는 했다고 전혀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결심을 했다라는 게 박민 사장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사자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박민 사장님 반대편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시나요? 대화를 나누시는지 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이전 양승동 사장님이나 김의철 사장님 때 통합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면 헌법재판소에 방통위가 제출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 입장에 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 제출을 다시 하겠다고 기간 유예도 했고 수차례 또 보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이란 방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징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불발됐고요.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들이 반대로 무산되고 강제 종영까지 됐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6월 21일 날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서 MBC, SBS, YTN, 연합뉴스 TV는 생중계했으나 KBS는 외면했습니다. 7월 17일 수도권 중심의 시간당 100mm 폭우가 있을 때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는 9시 뉴스의 체코 원전 수출을 메인으로 다룹니다. 필리버스터 시국에도 기자 노트에 있는 세월호 리본을 블럭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던 8월 15일 00시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오페라의
기미가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특집으로 내보내면서 기적의 시작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 경영에 책임을 진 사장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죠. 그런 불미스러운 방송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방송의 공정성, 아니 그러니까요.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또 경영의 정상화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편성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죠. 예. 보고는 받지만 예, 그렇습니다.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 흔적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건 좀 더 저희가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권고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게 실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지금 11월, 12월, 1월 이렇게 AB 타입으로 네. 그것이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됐던 경영의 그런 방만함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미봉책입니까? 아니면은 할 수 없어 하시는 겁니까? 당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올해 임금을 10% 삭감을 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노조가 지난 9개월 동안 임금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계속 확대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 3년 내에 소위 자본 잠시 상태에 빠지는데 경영진으로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요. 네. 노조의 그게 동의가 없는 미봉책이 상황에서 아니라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예. 차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미봉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 12월 9일까지입니다. 누구 임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전임 사장의 임기를 전임 하고 사장은 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죠. 앞서 말씀하셨던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나 KBS가 자초한 면이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 된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보존했기 때문에 그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박민 사장님 지금 그 11월까지인데 재도전하실 겁니까? 뭐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니 같습니다. 왜요? 본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방송법을 지금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제 논의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KBS 그다음에 EBS 방문진과 관련된 방송 3법을 포함한 설치법 포함한 4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장의 임기와 이사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는 내용이 주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자르거나 해임시키거나 강제로 몰아내거나 이런 역사의 악순환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제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방송사 사장께서 특히 그리고 언론사에 상당 기간 계셨던 분인데 이 중요한 국회에 오면서 방송사법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오셨다는 얘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게 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아니 포함되어 그러니까 있기 그거 때문에 포함해서 예.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박민 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사장의 임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EBS 수신료 정상화 추진단장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아마 밖에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저희들은 그 KBS에서 저희들 쪽으로 그 수신료가 모아지면 입금이 되는 형태여서 특별히 다른 그 고지 방식이나 징수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한 건 없습니다. 그 정보 공유는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